2014년 정초 첫 포살법회가 됐습니다. 오늘의 포살법회 이야기의 주제는 소통을 넘어 화합의 세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모디라는 주제로 아무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이루고 연습을 하며 대회에 나가는 과정이 방영이 됐습니다.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였던 합창단이었지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면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합창단의 모습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이들이 화합에 대한 사람들이 목마름을 잠시나마 해소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합창단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에 묻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보겠다고 툭 튀어나오면서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그렇게 하면은 전체의 화음이 깨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또 화음이 깨지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다른 사람의 소리와 동행에 귀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와 행동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합이 추구하는 바와 다름 아닙니다. 오늘은 화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교리가 불교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연기 사상입니다. 연기법은 그 연기법의 공식이 경전에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고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의 공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과 저것 단 둘이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날 때 그 만남의 인연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탄생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소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볼펜도 거기에는 2개 이상 내지는 3 가지 이상이 서로 인연이 닿아서 모아져야만이 볼펜이라고 하는 하나의 필기 기구가 탄생을 하지요. 볼펜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십니까? 그렇죠. 볼펜 몸이 이루어지는 플라스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볼펜 심지가 역할을 하는 그 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볼펜에 잉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잉크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모여서 볼펜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3가지가 모여야 볼펜이 탄생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만 빠져도 볼펜이 탄생할 수가 없고 볼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지수, 화, 풍 4대가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됐다고 그러죠. 우리 몸이 죽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시체를 분해해 보면은 흙으로 갈 수 있는 것, 흙, 지, 수, 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는 열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에너지. 풍도 그 바람 풍자인데 그래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 몸이 탄생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탄생을 하는 것도 그냥 탄생을 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두 분이 계셔야 어린애가 탄생을 할 수 있죠. 어머니,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 인연관계가 없으면은 오늘날에 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인연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인연관계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지요. 혼자 저 무인도에 떨어져서 산다고 해볼 때 그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후손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무인도에서 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명 살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요. 또 식물이 있어야 되고 동물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자연의 요소가 모여져서 하나의 자연을 이루고 있어요. 그 속에 생명도 있고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없으면 자연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져도 그것은 깨지는 겁니다.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사부 합창단도 있고 이부 합창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 1부, 2부, 3부, 4부 이것이 다 있어야만이 이게 있으면은 완벽한 합창단이 되겠지만 거기에 엘토가 빠진다든가 또는 베이스가 빠진다든가 이렇게 해도 합창단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 사람의 여러 목소리가 함께 화음을 이루어서 이룩한 것이 합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합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도
어떠한 단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체가 이룩하려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화합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가 소통이 되고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를 좀 더 보면은 이들이 합창곡으로 10년 전에 방영됐던 그 합창단입니다. 이들이 합창곡으로 선택했던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는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수한 세상을 기원하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화합, 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생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창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합창곡을 그 방송을 보지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 합창 그 방영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뭐라 할까요?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호흡을 잘 맞춰서 화합을 이루지 않으면 화음이라고 하지만 화합을 그 목소리는 화음을 이룬다고 해서 화음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합창단 단원들의 호흡, 서로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가 하나로 잘 이루어져야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노래가 화음이 이루어지면서 노래가 불러져야 그 노래가 아름답게 보여져요. 아름답게 들리지요.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단체가 화합이 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또 그 단체가 화합이 이루어지면 그 단체가 깨져요.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단체가 발전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단체 하나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온 가족이 다 서로가 화합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편안하지. 그 여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삐져나간다든가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불안해지고 또는 나중에는 심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화합을 잘 이루어서 서로 호흡을 맞아가 스님들이 하는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종문들도 역시 마찬가지 화합을 잘 이루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종문들이 화합을 못해서 서로 시끄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화합을 잘 이루고 호흡을 잘 맞춰서 서로가 일이 있으면 나서서 일을 하고 해서 잘 이루어 왔어요. 잘 진행해 왔습니다. 종문뿐만 아니라 신도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도회도 서로 그 하나의 신도 전체 신도회가 있고 그 안에 구법회가 있고 또 그 구법회 안에 법등이 있습니다. 근데 법등장을 금강이라고 그러고 구법회 책임자를 명득이라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은 어느 구법회는 명등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구법회
그 법등 가족들이 그 명등이 리더하는 것에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명등이 뭐 열심히 노력하든 뭐 하든 그냥 관심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등은 속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국어회가 잘 화합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자유주의자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있죠. 명등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 관심이 없어. 또는 금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금강의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조직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 거기서 부여된 일들을 반드시 동참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거기는 조직력이 탄탄해요. 근데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 절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금강정사는 다른 절에 비하면은 이 법등도 있고 구법회도 있고 신도회도 있고 거기에 그렇게 층층이 조직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그 속에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혼자 자유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신도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명등이나 금강이나 그 밖에 법등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서로 호흡이 또는 서로 관심 이런 것들이 잘 표명이 안 되고 서로 동참, 참여 이런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은 아주 무너지는 그 조직은 힘이 없는 조직, 힘이 없는 법등, 힘이 없는 구법회가 돼요. 종교 조직은 자유스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나오다가 이사 가면 못 나오고 나오다가 마음이 없으면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종교 조직을 관리하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의 얘기를 조금만 귀담아 들어주면은 그때 그 이후의 법등이라든지 구법회는 달라져요. 금방 달라져요. 그 구법회, 그 법등에서 뭘 하나 좋은 일을 하자, 봉사를 하자 이렇게 하면은 법등 가족이나 구법회 가족들이 조금만 그 임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협조를 하면은 그 구법회나 그 법등의 그 역할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올 1년은 신경을 써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정초 7일 기도, 정초 7일 신중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에서 또 입춘 3일 기도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식이 이렇게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입춘 3일 기도, 정초 7일 기도, 그리고 오늘 포살법회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겹쳐가지고 의식이 좀 복잡해지고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포살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벌써 12시 10분이 다 돼가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제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법회는 끝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이 주보를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충 했고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명석하니까 금방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정사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진행이 되죠.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짓는 중창불사를 시작한 지금 체험관 건설 공사가 착공이 되는 해가 올해 가을입니다. 가을. 그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그 불사를 잘 하려면은 우리 신도님들이 뭉쳐야 돼요. 화합을 해야 돼요. 임원들의 얘기들을 좀 잘 귀담아 들어주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창불사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한 해 열심히 화합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창불사를 잘 진행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찍이 원효 스님은 여러 대립과 갈등을 화해하고 융화시키는 화쟁 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같은 것에 맞추는 회통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서로 좋아하고 화해시키는 화쟁으로 이끌어 통일 신라를 이끌었습니다. 하나의 우리 삼국시대에 제일 먼저 통일을 시키는 나라가 신라죠. 삼국을 통일시키는 나라가. 그 삼국을 통일시키는 나라가 통일의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화쟁. 원효 스님의 신라의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신라에 많이 심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인들은 서로 뭉쳤어요. 서로 신라인들은 전부가 다 뭉쳐서 그 국난에 있을 때는 거기에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삼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제일 약했던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를 통일시키는 통일 신라가 이루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힘이 바로 화쟁, 즉 화합, 회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삼국을 통일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열반 종로에서 맹인과 코끼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코끼리의 일부만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한 맹인 모두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한 맹인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맹인은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절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듣고 원효 스님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하는 그 사람의 말도 옳다. 코끼리가 절벽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그 맹인의 말도 옳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전체적인
코끼리를 볼 때는 절벽도 아니에요. 기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맹인이 다른 걸 만져보고 기둥처럼 절벽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을진정 그것이 코끼리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죠. 코끼리는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말을 못했을 뿐이지 코끼리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맞다. 네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 다 그것을 조각을 이어 붙여보면 결국 코끼리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조각을 이어서 붙여보면 조각을 이어 붙이는 것을 화합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합창단이 있습니다만은, 합창단 한 사람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거하고, 또 두 사람 나와서 노래를 부른 거하고, 그게 다르지 않아요? 전체가 노래 부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그 한 사람의 목소리, 두 사람의 목소리, 세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이제 다 합창단은 전체 목소리가 모여가지고 합창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목소리는 틀렸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에 섞여서 화음을 이루어서 훌륭한 합창이 나오듯이,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화합의 기본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서로 개인의 역할과 개인의 의견을 서로 존중을 해주면서 그 의견들을 다 모아내는 것이 화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스님은 열반 종로에서 맹인과 코끼리 비유를 드시면서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한 맹인 모두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들의 묘사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원효 스님은 모두 또 틀렸다 했어요. 왜? 전체적으로 볼 때 코끼리는 기둥 같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코끼리는 절벽 같지가 않다. 코끼리는 코도 있고 네 다리도 있고 큰 배도 있고 꼬리도 있고 이런 것이 코끼리의 전체 모습인데,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이 자기 주장이 제일 옳다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합을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코끼리 전체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둥이 코끼리가 아니다. 절벽이 코끼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것들은 전부 다 코끼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화합을 위해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화합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열린 마음으로 모이는 그 속에서 자기 마음 하나를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리를 만들어 놓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라고 하는 이것만을 주장하고 이것만을 고집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맹인들이 자기 주장의 싸움을 멈추게 이제 맹인들이 서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절벽 같다, 다리 같다, 무엇 같다, 무엇 같다 하면서 맹인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지만 그건 다 코끼리를 만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코끼리를 놓고 볼 때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인들이 자기 주장의 싸움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뜨기 전에는 코끼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죠. 그러나 실제 눈을 감고 만져보는 모습, 그것으로서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끌어서 전체적인 코끼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뭐냐? 화합하는 것이다. 이죠. 화합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냥 우리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눈을 뜨게 하는 것이지만 화합을 해서 어떠한 일들을 성취해 냈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조그만 힘들이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해낸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을 느낄 때 그때에 비로소 나의 어떤 고집이 아니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소통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각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결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강정사 역시 중창불사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착공식이 거행되면 본격적으로 불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 1년에 걸쳐 진행될 중창불사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금강불자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배려하는 화합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가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할 때 불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는 서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존재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존재를 탄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화합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서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인간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합창단도 여러 목소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화음을 이루고 화음을 이루면서 합창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각, 개인의 고집, 개인 혼자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혼자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또는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개인 혼자 혼밥, 혼술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러면서 혼자 집에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침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혼자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혼자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한번 계속 혼자 살아가면 결국은 그 끝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결국은 밖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뭔가를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구상에는 지금 각 나라가 굉장히 서로 그 나라마다가 서로 압박을 해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 압박이 되죠. 압박이 되면은 압박을 받는 나라의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결론은 무엇으로 날까 궁금해요.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뭐 더 이상 여러 이야기를 이어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혼자는 살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럿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 두 사람 이상이 만나야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려면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혼자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든지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금강정사가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통을 넘어 화합의 세계로 라는 큰 깨달음 준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